두 점 사이의 거리. 있죠? 네, 해보세요. 지금 일단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수학 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손에 미리 예습을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빨리 따라 시간 없어. 네. 한 사람은 선생님은 미리 예습을 하셨네, 그렇죠? 그래도 잘 보시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제 도형 파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는 학생도 있고 선생님이 촬영을 해놓을 테니까 혹시 나중에 또 복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나중에 링크를 걸어드리면 틈날 때마다 또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지금 우리가 한 부분이 오늘 점과 좌표, 평면 도형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 건데 교재를 펴놓으시고 앞에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이따가 앞쪽 부등식에 대한 질문을 또 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점검하겠습니다. 그랬죠? 그 얘기 까먹었네. 오늘 뭐 칼같이 뭐 7시 반 거의 비슷하게 오신 것 같아요. 7시 반 근처에. 그죠? 7시에 일찍 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일찍 오셔서 채점도 좀 받으시고 하라고 했죠. 그쵸? 촬영 중이라 욕을 못하겠네. 알았냐, 동원아. 그죠? 오늘 맨 처음에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직선이라는 내용을 했을 때도 그랬던 내용이긴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거리라는 내용. 거리. 촬영상 지금 구독하겠습니다. 그냥 유선할게요. 거리는 뭐냐면 두 점을 잇는 길이 중에 가장 짧은 길이를 갖다 우리는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수직선상에 존재한다 이거야. 이 점의 좌표가 A가 되고 얘가 B가 돼요.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얘기를 모르는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평면 좌표까지 가더라도. 그치? 그럼 그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D라고 하고 그 D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입니다. 우리가 B-A로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A, B를 갖다 점의 좌표라고 얘기한다면 그 좌표 자체의 특이를 알 수가 없어요.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의 절대값으로 우리는 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리 개념 자체가 그거예요. 실제로 절대값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수의 절대값이다. 그것과 원점 사이 거리다. 그래? 그래서 A의 절대값은 A 빼기 0의 절대값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들을 갖다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가져올게요. 여기에 x1, y1, 이 점이 x2, y2 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을 나누는 선분인 이 선분의 길이 이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x축의 각각 수순의 발, y축의 수순의 발을 내려서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거든요? x2-x1이 되겠고 여기는 y2-y1이 돼서 피타고라스 논리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빗별 길이를 구하게 돼요. 그치? 그래서 거리 D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뺄 때 기본적인 연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교재는 이런 기본적인 거리에 관한 연습이다. 연산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두 개만 나오고 말았는데 천천히 정확히 연습해주시고 네,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르겠지만 지금 빼서 제곱하시고 빼서 제곱해도 돼. 근데 어차피 이렇게 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이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하는 수학적인 내용들 중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기울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꾸로 빼는 연습을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습하는 것 뿐이야. 그렇지? 그래서 결국 두 길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차의 절대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180쪽인가요? 네. 그렇죠? 거기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당연히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얘를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이부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거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해 보이는, 그래서 잘생긴 학생들이 유식해 보이는 그런 뜻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181쪽에 1번 문제 볼게요. 난 책이 어딨냐? 181쪽. 1번 문제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제를 정확히 보세요. 두 점. A가 A, B이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5, A. 두 점 사이의 거리가 7이다. 거리 섭시다. 얼마요? 3분 AB의 길이죠. 루트에 빼서 제곱할게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빼세요. 마이너스 보기 싫으니까. 난 이렇게 빼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것이 얼마가 된다고? 얘가 7이 된다고. 끝났네? 네, 2,000원 풀면 돼요. 그래서 A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두 개 구해주면 되겠고, 혹시 완전 제곱식이라면 뭐 하나 나오겠지만, 그죠? 결국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 값을 모두 구하래요. 그렇지, 근데 다 구하시면 돼요. 양변 제곱에서 정리하면요 2A 제곱이죠. A 제곱이고 여기 10A 마이너스 6A 즉 얼마? 25, 3, 29에서 7 빼니까 플러스 얼마? 20 맞아? 왜 한마디 없니? 계산이 어려워? 혹시? 이게 25잖아요 4죠 그쵸? 7이죠 맞아?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인수는 되니? 올라오세요. 안 돼. A 플러스 A 마이너스 2죠. A 제곱 A 제곱 맞고 여기는 10. 10에 4 빼면 6 맞죠. 그렇죠. 여기는 25. 이것이 그럼 49니까 그지? 얘기해. 그럼 49에서 빼면 얼마가 돼요? 얼마? 크게 20. 20 맞아? 그럼 2로 나눠버리니까 3a-10은 나오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마이너스 4 빼기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풀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a는 마이너스 1,3, b는 3,8. C점의 좌표가 1,-3 이렇게 돼요. 이때 A, B의 거리와 B, C의 거리가 서로 똑같아요. 거리 쓰면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자. 알겠죠? 보세요. 빼서 제곱하니까 얼마? 16이고요. 빼서 제곱하니까 A-3에서 이것이 바로 A 사이의 거리야. BC의 거리입니다. 빼서 제곱하니까 4고요. 빼서 제곱하니까 A 더하기 3의 제곱이야.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겠죠. 몇 차 방정식? A 제곱이 소구래요. 1차 방정식 그냥 A 값을 정면 쓰시면 돼요. 맞지? 다음 주입니다. 두 번째 문제. A는 2,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4, C가 3,2.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설명하여라. 삼각형의 종류를 묻는 문제예요. 그치? 지금은 그냥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니까 특정한 삼각형이죠. 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직각 이등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직각삼각형 말해? 피타고라스입니다. 어떤 걸 보고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해? 세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결국은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죠? 루트에 빼서 제곱하니까 루트 34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죠? BC의 길이는 얼마죠? 루트 빼서 제곱하니까 16 플러스 1 루트 17이야. AC의 길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1 16에서 루트 17 2등변이 나오고요. 17, 17 더해 34니까 아하 선분 AB가 빗변인 직각이 있는 삼각형. 그래서 결국 증명은 어떻게 돼? AB의 제곱이 AC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이 되었다 라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조건에 맞게끔 식만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죠. 다음 쪽 3번 A가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라고 돼 있어요. x축 위의 점 P라고 했는데요. 일단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높이가 똑같죠. 뭐로? 0. 그러니까 x축이 있는 건 y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 P 좌표를 A, 0 이렇게 가져가자 이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처음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나왔어요.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아. 어디까지? P까지. 한마디로 이 문제는 AP와 BP가 서로 똑같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니? 유한계 뜻. 정확하게 딱 한 개로 결정이 되는데 A하고 B라는 점이 공적이 딱 있어. A가 있어. 각각 A, B까지 거리가 같은 점. 예를 들어 이런 점. 같을 수 있죠. 그렇죠? 맞죠? 3분 위의 중점. 같을 수 있어요. 여긴 점부터 이렇게 같을 수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달라. 그래서 얘를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시 뒤에 이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얘는 양변적으로 해서 루트 없앤다면 AP제곱이죠. 얼마니? A-1제곱 플러스 9가 AP제곱이 되고 BP제곱 A-5의 제곱 플러스 5 얘네들이 서로 똑같다. 1차 방정식 A가 딱 하나 나오죠? 이게 문제 정답이 될 거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점 P 똑같이 있는 Y는 X고 식이 좀 다르네. A는 마이너스 8,2고 B는 마이너스 1,4 여기서부터의 거리와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똑같은 점 P인데 그것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위에 있는 점 P래요. 그래?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X축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의 X좌표를 딱 잡는 순간 하나의 미지수를 일단 도입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딱 잡는 순간 그 높이는 자동적으로 0이었으니까 이렇게 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직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2를 잡았어. 2를 잡게 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점이 y좌표죠. 그죠?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잡았어. 이 자리에 얼마가 돼야 돼? 1 플러스 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좌표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1을 더하는 것이 y점이잖아. 그럼 거기에 하나의 A라는 점이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죠. 그럼 A라는 점이 딱 잡혀있게 되면 이놈의 y좌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도 이 문자 A에 맞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일종의 매개분수. 그래서 점 P 좌표를 A,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선생님 그냥 이거 A, B랑 놓고 식 세우고 얘가 이 위에 값이니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상관없습니다. 되겠죠? 뭐가 더 빠르거나 안 좋고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매개분수 미지수 하나로만 표현한다면 어쨌든 이 점이 점 P니까 거리가 똑같다. 쓸 수 있겠죠. 시간 쓸게요. A 더하기 5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1차 방정식 딱 하나 나오네요. 아시겠죠? 지금 따로 뭐 필요하고 적용 없어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두 점으로부터 같은 똑같은 쓰던가 왜 이래? 장난해? 나랑 맞짱 뜨자는 건가? 그럼 안 되죠? 두 점 AB가 있어요. 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 일단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걔네들의 관계식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선분 A, 점 AB에 대해서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이것이 점 P의 자취 이것이 바로 이 뜻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이 전부 다 이로부터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은 점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나타냈고 수식적으로는 요놈을 만족하는 점 P에 대한 얘기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아까처럼 점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이 P가 이 정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똑같다. 이게 점 P. 요 정도 위치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있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면 약간 이러한 점의 자취가 돼요. 직선입니다. 직선 실제로. 그러면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미 점 P가 있기 때문에요. 점 P. 그럼 점 P로부터 AB까지 숫자 선을 딱 그리세요. 그리고 이 두 점 AB를 딱 내릴게. 그럼 이 위에 있는 당연히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얘랑 얘랑 합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직이면서 2등분이 되는 그런 점의 형태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것과 서로 똑같은 표현.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같은 얘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평면접에서 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두 번째 단에서 직선을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 직선을 배우면 직선까지의 거리 같다는 의미의 같은 맥락의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배워요. 그것도 기하학적인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구분이 되는데 의미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얘보다 이 용어가 딱 나오면 이거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직선 단원 들어가진 않았지만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AP와 BP가 서로 똑같대? 저기 맨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 점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점 A가 1,3이에요. 그죠? B는 5,-1. 그럼 여기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이걸 가지고 XY. 그럼 XY라는 것이 뭔데? 잠깐만. P점의 좌표를 가져오는 거야. X하고 Y의 특징은 없어요. 쟤처럼 뭐 X축에 있다 그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P의 형태를 갖고 와라. 그래서 점 P 모르는 거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Y라고 놓고 식을 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제곱할게요. 그럼 AP의 제곱이니까 X-1의 제곱 Y-3의 제곱 그렇죠? BP의 제곱 X-2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1의 제곱 얘들이 서로 똑같다 됐어요. 맞지? 그치? 자 잘 보세요. X제곱 Y제곱 소거됐어요. 그렇지? 없어지잖아. 그럼 뭐 남아? 1차식 남겠죠. 그럼 1차식이 뭔데? 1차 함수 직선. 얘가 뭐 직선이란 말이야. 그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3쪽에 있는 내용보다 바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윤석수면 지금 우리가 한 3일 정도를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기하고 그리고 그런데 또 밑에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맞는데 촬영도 해놨으니까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밑에 걸 보고 풀고 그런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좀 이 내용은 좀 더 두 페이지 마무리할 거예요. 요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표님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반드시 풀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계속 몇 달, 몇 년을 얘기를 하는데도 안 풀고 있었어요. 밑에 거 없어요. 뭐야? 아직도 이거 이렇게 풀었어?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고 생쇼를 하고 있다. 그럼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해보고 하나씩만 풀 시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봅시다. 다음 4번입니다. 4번 보면 A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정비는 4,1이에요. X축 위에는 점 P에 대해서 선생님 이거 똑같은 겁니까? 그건 모르죠. 문제를 봐야죠. 자, 일단 우리는 점 P가 X축 위에 있다고 했어요. X축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A, 0 이렇게 놓고 시작하자. 알았지? 그런 다음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P의 제곱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소값과 그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최소값이야. 자, 우리는 여기서 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최대치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최대치수에 관한 내용만 모아도 각 단원별로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치?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는 뭐냐? 한마디로 이차함수의 최대치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뭐 전혀 처음 보는 뭐 삼각함수 이런 거 들어봤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최대치수 구하는데 그럼 그래 알겠어. 근데 막상 문제에서 이차함수의 경우 최대치수 딱 나오면 분명히 다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어떻게 들어? 까먹고. 제일 중요한 이차함수가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최대치수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미적분 문제, 미분 문제예요. 미분 문제. 근데 미분 문제는 우리가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 나중에 고2 때 수투를 배우는데 이때 전부 다 다항함수 문제예요. 다항함수가 뭐예요?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문제라고. 그런데 2차함수 문제는 중학교 3학년도 다 풀어요. 물론 교육과정에서는 최대치수 자체는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긴 했지만 2차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차 이상의 함수는 전부 다 미분으로만 풀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에서 알지 못하면 다룰 1이었다고. 그러니까 까먹는단 말이에요. 2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니? 또 나왔죠? 뭐라고? 그래, 네가 살 수 있어. 그냥 봐. 2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정확했어요. 한 글자로? 퍼펙트합니다. 우리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뭐라고? 축입니다. 영어로 나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축. 여기. 대칭축. 이게 끝이라고 했잖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도 이 참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푸는 게 이 참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을 풀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봐도 이 참수 문제고 그냥 내가 봐왔던 내가 풀어봤던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보면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문제를 보면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누구십니까 항상 문제를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얘는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요. 점 P를 알려줬어요. X축에 있잖아요. A 있고 미지수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에요. 뭔데? AP의 제곱은 뭐죠? 성분 AP가 뭐야? 두 점 사이에 거리라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건 뭐다? 무조건 거리예요. 지금 선분 아닙니까? 선분이죠. 선분인데 길다. 얘가 나타나 K다. 이건 무조건 거리고 K다 뜻이에요. 또 이런 거네. 삼각형 PQ가 있어요. 여기가 13이에요. 무슨 뜻이야? PQ가 13이니 넓이란 뜻입니다. 일단 맛있는 거 꼭 사드세요. 그렇죠?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넓이 그 정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거리인데 제곱이야. 그러니까 루트만 없애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거리를 우리가 못 구할 게 아닌데 그럼 최대치수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물론 우리 나중에 3학년이 되면 고3이 되면 문제에 따라서 뭘 먼저 생각해야 되고 뭘 먼저 행해야 될지가 연습이 되겠지만 지금은 최대치수가 뭔지 그 말뜻은 알고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쩌고 저쩌고니까 일단은 거리를 세워놓고 내 눈에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한 이 말이 제일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퍼펙트하게 안 지켜요. 그러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결국은 그렇게 풀 건데 시간이 모자라. 써보자. 두 번째 거리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면 플러스 1이에요. 맞죠? 두 번째 PP의 제곱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4예요. 그거끼리 더한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난리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정리했네. 얘의 최소값을 구한대. 뭐예요? 2차식이죠. 일단 정리를 해봐야지. a제곱 a제곱이니까 2a제곱.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얼마야? 4 몰라. 별게. 이 함수의 중요한 게 어디라고 했어? 여기라고 했죠. 전개하면 되잖아. 그치? 어쨌든 결국은 이만큼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문제잖아. 그쵸? 2차 함수 문제야. 뭘 구한다? 의자가 얼마니? 1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1인 거 알아야 돼. 앞에 있는 대수 묶어주세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묶이잖아. 이게 반이죠. 반. 딱 절반만 맞았으면 돼. 여기다 3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면 안 돼. 2분의 1 곱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1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전피의 좌표는 뭐다? 이렇게 말이에요. A 값이 1일 때. 최소값은 1대 1. 여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축만 알려도 돼. 그죠? 상수는 문제가 어딨어. 어차피 얘랑 그냥 똑같은 거야. 여기다 1 대입한 게 그냥 정답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1 대입하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맞추면 상했어요. 1 대입 뭐 생각나는 거 있는데 1 대입 2 대입 진짜 어려운 문제야. 맞추면 진짜 상 줄 거야. 그래요? 기억나는 거 있니? 근데 다음 시간까지 기회 드릴게요. 생각나는 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거리에 관한 얘기 딱 한 가지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선생님 너무 많아요. 오른쪽 페이지는 공식인데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 공식을 암기를 직접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해드릴 테니까 앞에 보세요.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 정리, 파푸스 정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선 정리에 중선이 뭐지? 어떤 걸 왜 중선이라고 해? 어떤 걸 중선이라고 해? 어디서 얘기해? 삼각형에서 얘기해요. 그치? 삼각형에서 어떤 걸 중선이라고 해? 중자가 뭐야? 가운데. 중자 들어가는 것도 뭐 있어? 물론 중자보다 대자가 좋은데. 뭐라고? 중 들어가는 거. 중심. 또 비슷해요. 그렇게 찾는 거야. 중자가 들어가는 거. 중자.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친구도 사주세요. 그렇죠? 얘가 안 사주면 저한테 이기겠습니다. 그렇죠? 삼각형이 있어. 너무 작게 그렸다. 삼각형 ABC가 있어요. BC의 중점이 얘를 M이라고 해요. 그렇죠? M이라고 하고 AM을 연결해.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대응변의 중점이 연결한 선분 그걸 중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AC의 중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A의 중점이 됐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세 중선의 극점. 이게 무게중심.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무게중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A, B의 BC의 중점, M의 선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럼 식은 지금 바로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야. 알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 양쪽. 그리고 2배.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가 똑같아요. 한마디로 AB의 제곱 더하기 AC